지금은 회식 문화가 많이 없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10시서부터 11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 몰렸다가 그 다음에 손님이 없어요. 택시가 나와가지고 한 손님을 모시고 가면 그 다음 손님이 또 어디서 받쳐주고 해야지 이렇게 수입원이 만들어지는데 뭐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에서 저기 해결해 줄 때까지는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. 차에서 뛰어내린다 그리고 뭐 얻어맞고 그래서 2주 진단받아서 가지고 가기 싫은데 첫 번째가 이제 강남을 내려 요 종로도 특히 마찬가지예요. 종로에 제가 현장 운전도 해봤고 그 다음에 요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춰줘야 되고 그게 답이라고 저는 했고 양완수입니다. 저는 그 공직 생활을 서울시에서 한 30년 했고요. 교통 분야에 한 8년 정도 일을 했고 그 중에서 그 택시 정책 업무를 한 3년 6개월 택시를 통해서 나오는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현장에서 또 직접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이렇게 심각하게 더 벌어진 이유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 연말연시에 그런 상황과 또 달라요. 뭐냐면 연말연시는 그 회식을 이제 코로나 전에는 회식을 하더라도 꾸준히 손님 취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식 문화가 많이 없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10시서부터 11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 몰렸다가 그 다음에 손님이 없어요.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택시가 나와가지고 한 손님을 모시고 가면 그 다음 손님이 또 어디서 받쳐주고 해야지 이렇게 수입원이 만들어지는데 뭐 나왔다가 손님이 끊기는데 뭐 그 한 번 보고 나오나요? 내 집에 내가 가면 내 아니 뭐 택시 달라니까 돈 없다고 그냥 간다고 그랬죠? 특히 취객들한테 사람 대접 못 받고 야간에는 정말 심각해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술 마시는 문화가 경찰도 그렇고 뭐 관대해요. 왜냐하면 그 전날 있었던 일을 그 다음날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이 방법이 없어요. 저도 거의 길 한복판에서 뭐 차에서 뛰어내린다 그리고 뭐 그 얻어맞고 그래서 2주 진단받아서 가지고 약도 먹고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택시 기사에 대한 어떤 저 인식도 제가 하고는 있지만 그런 면이 깔려 있어요.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취객들한테 그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잊혀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골목길 같은 데 가면은 이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내리든지 아니면 옆으로 돌아가든지 하라는데 굳이 거기다 대놓고 가야 된다는 거 자기가 운전을 해볼 때는 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. 뭐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에서 저기 해결해 줄 때까지는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내리시라고.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? 도착해놓고 앱을 딱 켜가지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는데 그러면서 전화를 하죠. 이제 도착했으니까 아니 아저씨 어디 있는데 뭐 어디가 계시는 거예요? 그래요. 이제 물론 그럼 어디 아파트세요?라고 그랬더니 어디 아파트로 오래요.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400m 떨어져 있는 거예요. 근데 400m라는 게 도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. 이게 가는데 거의 또한 3, 4분이 걸리는 거예요. 이게 400m인데도 딱 도착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아저씨 나 다른 차 타고 가니까 그래요.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기까지도 괜찮아요. 여기까지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아니 그럼 콜 취소를 내주셔가지고 저기 뭐냐 하시지. 그렇게 했더니 아니 뭐 아저씨 내가 아까 뭐 콜 취소 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 소리 안 꺼 있다가 제가 못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? 그랬더니 알았어요. 하루 뭐 시행하는데 기분 나쁘게 그냥 다 끊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감정이 그때 드느냐 하면은요. 정말 사람이라는 게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 욕구가 생겨요. 그리고 새로운 손님 타잖아요. 그럼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니까 너무도 화나가 서 운전을 하는데 뒷분한테는 그대로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런 부분 때문에 기사들이 특히 야간에 또 그 개인 택시 기사들이 안 나오는 확률이 거의 태반이고 택시가 이렇게 인상을 했어도 그전에는 500원, 그 다음에 뭐 600원 하다가 처음으로 2019년도에 800원을 올린 거예요. 계속 뭐 300원, 400원 이렇게 올렸다가. 그러다가 이제 800원을 이번에 이제 지금 3년 정도 이제 돼가는 시점에서 이제 1,000원을 올린 거예요. 저는 기본요금이 이제 거의 5,000원 선에 육박을 하고 있고, 그 기사들의 처우 부분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. 그 전제는 뭐냐면 이제 손님 수요가 꾸준한다는 걸 가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, 가기 싫은데 첫 번째가 이제 강남을 내려 요 종로도 특히 마찬가지예요. 종로에 SC에서 누가 불렀어요. 그럼 시청에서 오려면은 여기는
유턴하는 데도 없어요. 종로 시내는. 그러면 교통도 복잡해가지고 보통 콜이 떨어지면은 뭐 5분 내에 가야 되는데 안 되면 7, 8분 걸려요. 그런데 여기 SC에서 타는 손님이 어딜 가느냐? 저기 저 현대미술관을 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가는 거는 돈 3,800밖에 안 돼. 뻔해요. 몇 킬로 되지도 않으니까. 그러니 기사들이 그걸 하겠어요? 예를 들어서 기본 요금이 많아가지고 보상이 되면 오겠죠. 파트타임제를 찬성은 하지만 심각한 고민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. 그리고 또 두 번째 파트타임제의 문제는 회사 택시들도 그렇게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안 될 거다. 왜냐하면은 회사 택시는 어차피 택시가 고용계약을 맺는데 고용계약에서 사고율이 택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. 사업자들이에요. 근데 나와 사고 냈고 그만두고 사고 냈고 그만두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? 물론 우버나 타다가 그 파트타임제 고용해가지고 시범사고 냈는데 아무런 문제 없지 않냐라고.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 소득이 보장이 되니까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돈과 직결돼가지고 1시간을 빨리 움직여야지 이게 돈이 되는데,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제면은 그 시간대가 딱 손님이 몰려있을 그 시간 동안에 한두 탕 더 뛰어야지 수입이 오는데 그걸 느릿느릿 운전하고 되나요? 제가 이제 2015년도에 거장으로 보직받아서 와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. 전화가 이제 120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직접 저기 찾아와가지고 또 승객들도 엄청나게 또 택시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민원을 받고 이걸 어떻게 직원도 보호하고 이게 답을 찾아야겠는데 뭐 234개 회사 전체 대표들을 다 불러다가 교육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.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규제를 했죠. 요금 이제 서비스 수준이 안 돼가지고 수준을 높이라.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이 힘들게 했어요. 택시 기사들을.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현진실도 모르면서 이제 탁상 이제 행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아, 당신들이 그렇게 탁상 행정이라는데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. 그래서 이제 면허를 땄어요. 제가 아무도 몰래.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택시 과장을 하면서 직접 이제 택시 회사에 취업까지는 아니지만 근로계약 쓰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일반 기사들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주 야간 해가지고 막 일을 했죠. 저는 요금 문제 때문에 사실 옷을 벗었어요. 요금 인상을 나는 대폭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의였고, 제가 현장 운전도 해봤고, 그 다음에 요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춰줘야 되고, 그게 답이라고 저는 했고,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. 이런 상황에서 기본 요금을 만지지 않고 뭐 찔끔찔끔 할증은 조금 올리고 뭐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절대 택시 서비스가 선진국의 뭐 순하는 수준은 갈 수 없다,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, 저는 원가 분석이라든가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소신 있게 말씀드려요.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직접 내가 뛰어보면서 그 2시간, 1시간 일해서 2만 원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내가 20일 일하니까 400만 원 벌어가지고 뭐 기름값 빼고 뭐 차 운영비 빼고 뭐 보험료 빼고 나면은 2박 한 2, 30만 원. 지금 그 젊은 세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?